1972년 20년 만에 열린 문. 남북 적십자 회담과 이산 가족의 눈물.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반도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전쟁의 포화는 그쳤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헤어진 부모와 자식, 피난길에 잃어버린 형제, 북에 두고 온 아내와 남편. 그들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채로 20년의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1972년 당시 대한민국에는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이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할 수 없었습니다. 38도선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장벽이었고 DMZ 너머의 소식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임진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북쪽을 바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통곡하며 가족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DMZ 철조망 너머로 펼쳐진 북녘 땅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리운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가 북한 적십자사에 역사적인 제안을 보냈습니다. 이산 가족 찾기를 위한 회담을 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단 이후 남북이 인도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접촉을 시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안의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남북 대화는 그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북한 역시 나름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적 의도와 관계없이 이것은 수백만 이산 가족들에게는 진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971년 9월부터 판문점에서 예비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북의 실무자들이 파란 막사 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20년간의 단절이 만든 어색함과 긴장감이 회담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비 회담에서는 본회담의 의제와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긴 협상 끝에 1972년 본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방문하며 대표단 회담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라디오와 신문은 연일 이 소식을 보도했고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북쪽 가족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1972년 8월 29일 아침 서울을 출발한 남측 적십자 대표단 54명이 판문점을 향했습니다. 분단 이후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북측 지역으로 넘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표단 중 상당수는 실향민이었습니다. 그들은 20년 만에 북쪽 땅을 밟게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북에 부모를 두고 왔고 어떤 이는 형제를, 어떤 이는 아내와 자식을 두고 왔습니다.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판문점을 통과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북한 땅, 그들이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고향이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자 북측 대표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적대국의 대표이면서도 같은 민족. 20년간 서로를 증오하도록 교육받았지만 동일한 언어를 쓰고 비슷한 얼굴을 한 사람들. 평양 시내는 예상보다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도로와 높은 건물들. 하지만 곳곳에서 느껴지는 통제와 감시의 분위기도 뚜렷했습니다. 대표단은 정해진 코스만 볼 수 있었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모든 다방과 집집마다 사람들이 TV와 라디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남측 대표단의 평양 방문 소식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뉴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9월 13일 이번에는 북측 적십자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행렬이 판문점을 넘어 경의선을 따라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1953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이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도로 양쪽으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반공 교육은 철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북한을 괴뢰, 북한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들 중 일부는 북한 사람들이 뿔이 달렸거나 무섭게 생겼을 거라고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창 너머로 보이는 북측 대표단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일한 한국말을 쓰고 비슷한 얼굴을 한 사람들은 놀라움과 호기심, 그리고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북측 대표단이 탄 차량 행렬이 시청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도로변에 서 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차를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경찰이 제지했지만 노인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평양에 계신 제 어머니를 찾아주십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차량을 향해 손을 내밀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경도에 사는 제 동생 생사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북에 두고 온 제 아들을 만나고 싶어요. 정치적 신념도 이념도 관계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향한 그리움뿐이었습니다. 2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린 회담의 핵심 의제는 명확했습니다. 이산 가족의 생사 확인과 상봉. 하지만 그 방법을 놓고 남북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남측은 단계적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생사 확인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살아있고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 뒤 편지를 주고받게 하고 그 다음 상봉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인도적 문제를 정치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측은 환경과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어야 하고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담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역사적이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사람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으니까요. 적십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각 신문의 광고란이 이산 가족 찾기 광고로 가득 찼습니다. 한 면이 통째로 이산 가족 광고로 채워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광고 하나하나가 20년 묵은 슬픔이었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 줄 한 줄에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에도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또한 같은 고향 출신들끼리 모이는 이북 도민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평안도 사람들, 함경도 사람들, 황해도 사람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1972년 추석은 특별했습니다. 임진각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사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적십자 회담이 진행 중이었고 곧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올해 안에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설에는 함께 떡국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희망은 독이기도 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컸으니까요. 1972년 내내 계속된 남북 적십자 회담은 1973년 들어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남측은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했고 북측은 정치적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회담은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도 없이 말입니다. 국민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건가? 생사 확인은 됐나?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나? 상봉은 언제 하나?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렸던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싹트기 시작했던 희망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1972년 남북 적십자 회담은 실패했습니다. 이산 가족 상봉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사 확인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이 회담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남북이 처음으로 인도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치도 군사도 이념도 아닌 순수하게 사람의 문제를 놓고 대화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둘째, 이산 가족이라는 존재가 가시화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이산 가족은 통계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라는 숫자. 하지만 1972년을 거치며 그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산 가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셋째, 남북 사람들이 서로를 직접 보았습니다. 적으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동일한 언어를 쓰고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분단의 벽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넷째, 이후에 이산 가족 운동을 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1972년의 경험과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 남아서 다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 KBS에서 특집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은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몇 시간 정도 방송하고 끝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가족을 찾는 사람들, 제보를 하러 온 사람들, 방송국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138일 동안, 453시간 45분 동안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방송 역사상 가장 긴 생방송이었습니다. 방송으로 인해 1만 189건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TV를 보는 모든 사람도 함께 울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기적의 순간, 그 뿌리에는 1972년이 있었습니다. 1972년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이 11년을 견디고 마침내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1972년 남북 적십자 회담은 즉각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해 우리 국민들이 함께 나눴던 눈물, 함께 품었던 희망, 함께 느꼈던 고통, 그 모든 것이 모여 결국 1983년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이산 가족 상봉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1985년 첫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차례 대면 상봉, 7차례 화상 상봉이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산 가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1972년 당시 회담 소식을 들으며 울었던 분들의 대부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2년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우리의 현실입니다. 당장 통일은 안 돼도 좋으니 살아계신 이산 가족분들이라도 헤어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1972년의 이슈였던 한 가지 사건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